김민수 대표님과 안지원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도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끝날 때 새해 복 많이 클로징 받으세요. 할 때. 아니 네. 예의가 있어야죠 사람이. 어떻게 우리 큰절 됩니까? 네. 요거 좀 치우고 큰절 한번 할까요? 신발 벗고요. 신발 네. 네네. 그거는 저희가 설날 특집 때 한번. 한복 입으시는 겁니까 그러면? 한복 못 입을 거 뭐 있습니까? 뭐 협찬해 주시면 입겠습니다. 집에서 입고 오세요. 저 집에 한복이 어딘지 몰라요. 뭐 결혼 이후에 한복을 입은 적이 없지 않나요? 저는 명절 때 종종 입고. 입으세요? 입으세요? 아니요 양복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안 팀장님? 저도 뭐 없죠. 결혼식 때 빌려 입고 그다음 없습니다. 네. 개량 한복 같은 거 있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협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수습이 안 되네요. 예, 협찬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사실 아까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뭐 첫날 조금 기분 좋게 출발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 시장 별로 좀 안 좋았죠? 네. 별로 안 좋다니요. 아주 안 좋았습니다. 정말. 오늘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오늘 사실 지수만 보면 코스피가 0.5% 빠졌고요. 코스닥이 1.15%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세부로 나눠보면 대형주는 거의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다 올랐어 오늘. 그래서 내가 처음에 네이버 시가총액 순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지? 다빨간색이에요 오늘. 네, 대형주는 안 빠졌고 중형주, 소형주들이 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가 많을 거라서 참 오늘 좀 슬픈 날이죠. 네,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좋지 않게 시작은 했고요. 뭐 업종별로 보면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이제 비금속 광물 섹터, 여기는 포스코 케미칼이 속해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6.4% 올랐습니다. 같은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고요. 미국의 IRA 법안이 전기차 이제 세액공제 추가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IRA 법안에 대한 추가 지침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한 거에 대해서 7,500불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는데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리스나 렌터카로 활용이 된다면 그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예외로 허용을 해준 거고요. 그럼 리스 회사가 이제 사업용으로 구매하는 전기차도 보조금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리스 비중이 좀 높은가 봐요. 개인들은 한 30%는 리스로 이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공장 완공 이전까지는 사실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합니다. 사실 12월 달에 코스피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막판에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뭐 2차 전지 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반등한 게 그래도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뭐 바닥을 좀 친 걸로 봐야 되나요? 2차 전지 장기적인 전망은 다 좋다고 보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싶었는데 오늘 또 오르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2차 전지가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시장이 문제죠. 그렇죠. 시장이 2차 전지야 뭐 네. 오늘 잘 버텼고 반도체도 버텼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작년에 악몽에서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파생 논리와 같이 연결돼서 지금 뭔가가 이게 자꾸 바지가랑이를 자꾸 끌어내려요. 나는 붙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래 그런데도 계속 끌어내려요. 이게 문제죠 지금. 근데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러니까 그게 항상 올해 말도 이럴 거예요. 올해 말도 이럴 건데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대주주 양도세 물량 나오게 되면 그걸 엎은 쪽이 있고 네. 받은 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받은 쪽이 이제 기관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받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했어요. 예. 그런데도 기관은 급한 게 있습니다. 먼저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팔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양도세 관련해서 부은 개인들이 다시 사야 되는데 안 삽니다. 스마트해졌어요. 그러니까 안 사다 보니까 공백이 생깁니다. 굳이 빨리 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은. 딱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급한 기관들 매들 쭉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흔들리면서 특히 대형주 쪽은 솔직히 양도세가 해당이 안 되는 게 작년에 대형주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뭐 그냥 넘어가지 뭐 하고 올해 약간 올랐던 뭐 2차 전지 이런 쪽은 오늘 같은 날은 또 선별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 보면서 움직이는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수급이 꼬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해결이 당장 안 되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대체 공휴일로 쉬었어야 되는데 했었어야 된다. 괜히 장을 열어가지고 네. 이 모양 이 꼴을 보게 만들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열렸습니다. 네. 아니 그럼 뭐 오늘 블랙 먼데이. 오늘 쉬고 내일 정말. 개장하면 내일은 이런 일 안 벌어지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네. 월요일 날
구독자가 평소보다 내용 콘텐츠 질 좋은데 왜 안 나오느냐? 네. 블랙 먼데이라 그래요. 맨날 장이 떨어지니까 뭐 더 이상 주식 얘기는 뭘 듣고 싶겠어요. 금융 얘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근데 아, 저한테 뭐 네. 짜증을 내세요. 아니 저를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그러니까는 결국은 작년 연말에 매수했던 그 기관들 매수가 네. 털어내는데 받아주는 세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이 그냥 곤두박질 썼다. 특히 이제 중소형주가 더 그런 거죠. 오늘 보니까 네. 지난 주말에도 그렇습니다만 배당 관련 주식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와, 이건 뭐 배당 받으면 죽으란 거죠. 그냥. 그러니까 배당 주는 것보다 한 3배 빠지는 것 같아. 500원 주면 1,500원씩 빠지고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제 기관이 수급이 꼬였다는 게 말씀하신 배당 관련된 종목들 샀다가 토해내는 것도 포함이 그렇죠. 되는 건가요? 다 되죠, 다 이쪽도. 예, 그러니까 고배당주가 결론은 그래요. 고배당인데 고말살 주로 되는 어. 네.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러면 누가 아니, 원래 배당은 아니 이렇게 되면 기관들 수익률이 나오겠습니까? 이거 완전 뭐 며칠 만에 손절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오늘 나오는 거 보니까 수익 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이제 프로그램 베이시스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냥 급했던 거 정리하는 물량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이러면 원래 배당은 그냥 저희가 한 해 동안 기업들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에 따른 주주의 권리로서 당연히 받는 걸로 해석해야 되는데 네. 왜 시세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 배당하면 또 배당 빠지면 배당 낙해서 주가 또 빠지고 이럴 건데 그게 또 시세에 또 아니, 이렇게 첫날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게. 네.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자꾸 바지 입는데 자꾸 바지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뭘 보려고? 도대체 누굽니까? 네? 그 바지 끌어내는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예. 없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이제 2차 전지 문제가 아니라 시장 문제라고 하는데 네. 사실 오늘 시장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종목별로 쭉 보니까 유독 눈에 띄는 게 한국전력 아, 예. 오늘 11%인가요? 몇 프로가 빠졌잖아요. 네. 뭐 이것도 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나요? 한국전력도 그래도 시총이 굉장히 큰 종목이니까 뭐 네. 시장 하락에 영향은 줬겠죠. 대형주 중에 빠진 게 별로 없는데 그 중에 네. 좀 가장 컸던 게 한국전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전기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폭이 네.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은 좀 안 나왔던 것 같고요. 킬로와트 시당 13원 정도 올렸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한 30원 정도 예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30원 정도면 물가를 꽤 자극할 텐데 그게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을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받아들였으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고 10몇 원 올리니까 예상보다 많이 안 올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제 말은 이제 나왔다. 시장이 30원 이상을 기대했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원래- 과한 기대 아니었나 싶은 거죠. 원래 52원인가 예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적정한 네. 인상 폭은 네. 52원이라는 네. 거죠,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정말 52원 올랐으면 올해 인플레이션 장난 작살납니다. 못 잡죠. 네. 그러면은 뭐 금리 뭐 우리도 미국식으로 가야 될 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이제 또 신년사에서 한국은행장께서 얘기하셨던 거 이렇게 맞물리는 구조 같아요. 물가 관리가 첫 번째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좀 후퇴한 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맞물리면서 물가 관리는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어디다가 전이를 할 수 없고 그러면 이 정도만 올리자. 네. 3분의 1만 올리자. 그러니까 잔뜩 투자자들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야 드디어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적자 해소 나서는구나 했는데 이번에도 해봐야 적자 해소가 안 되는. 적자든 그러니까 만약에 50원대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예상 보니까 한 7조 마이너스 이렇게 될 정도 막 아직까지 뭐 쌓인 게 많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손절했습니다. 아, 근데 5% 손절했습니다. 한전이 그 전에 많이 올랐었나요? 올랐다는 최근- 예, 최근에-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예, 정금승 기대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 1kWh씩 오르는데 네. 이 5,500억 정도 영업이익 증분 효과가 좀 있다고 하거든요. 1kg한테 1원당. 네.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인상이 아니라 올해 2분기 이후로도 추가 인상을 많이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영업이익 전망은 좀 회사별로 좀 차이가 좀 크거든요. 아. 신한 같은 데에서는 한 마이너스 9조 원대 정도 보고 있고 메리츠 같은 데에서는 좀 긍정적인데 마이너스 한 5조 원대 정도로 적자가 좀 많이 감소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가 한 마이너스 30조 원대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요. 마이너스 5조로 주면은 굉장히 많이 준 거긴 하죠. 아 그러네. 한전이 최근에 16,000원에서 한 22,000원, 6,000원 정도 네. 올랐다가 많이 오늘 오른 거죠.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저는 왜 이제 약간 그랬냐면 그 아까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에인가 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올해 물가 전망하면서 상하방 요인이 있는데 상방 요인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얘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공공요금 인상의 핵심이 이제
전기값이니까 그랬고 또 지난해에 어쨌든 간에 한전 그 법이 통과가 돼서 한전이 채권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다시 늘려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채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못 올릴 거다. 네. 그 전기세를 오히려 발행으로 풀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주식시장에서 이제 기대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는 그게 조금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였고요. 어쨌든 간에 뭐 근데 이런 거는 어쨌든 좀 오늘 일회성이지 뭐 이게 계속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는 아니지 않나요? 근데 이제 또 단순히 그쪽이 아니라 네. 에너지 가격도 체크해야 되겠죠. 올 한해 에너지 가격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게 가는지 또 환율도 체크해야 되겠죠. 이런 거 다 보게 되면 약간 우호적으로 갔을 때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한 7조 밑으로는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올해도 그냥 계속 발목 잡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13원 올리는 거 가지고 해결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네. 몇 년 동안은 쉽진 않을 것 같아. 한전 적자 문제는. 근데 13원 올리면 500kW 쓰면은 얼마예요? 6만 5천 원, 6,500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격이 한 한 가장 한 달에. 한 달에.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리면 본격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그 그렇죠. 누진제까지 하게 되면은 더 될 테니까. 네. 거기다 또 기업들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반도체 쪽도 많이 쓸 텐데 음. 거기에 나오는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거 빠르게 올리기보다 차라리 그냥 업황 돌면서 그때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시클리컬을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경기 방어주지만 결국 그런 현상까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네. 어쨌든 뭐 한전이 조금 희생을 하면서 물가나 기업들에 대한 좀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가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오늘 아까 이제 2차 전지주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자동차 섹터 다 좋았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사실- 어떻게 같게 봐야 되나요? 같은 맥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 IRA 법안에서 추가 사항이 이제 발표가 된 게 사실은 완성차 업체들의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차전지 관련해서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장사가 잘 돼서 한국 배터리 3사에 추가 공급 요청을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오늘 이차전지 강세에는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모델 3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재고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소진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모두 추가 공급을 다 국내 배터리 3사에 다 요청을 했고 다 열심히 지금 증설도 많이 하면서 지금 기대감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근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3사들 실적이 조금 기대치에는 못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이 3,500억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요. 컨센서스가 현재 5천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보다는 한 30% 정도 하회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LG엔솔은 또 1월 27일에 우리 사주 보호해수 물량이 있죠. 3%대 정도 규모가 되는데 대주주 지분 제외하면 유통 물량이 좀 적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좀 끼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K온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3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이 마이너스 1,000억 정도니까 한 2배 이상 좀 하회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일부에서 테슬라 얘기가 조금 후반부에 나오다가 말았는데 뭐 테슬라가 뭐 국내 그 서학개미들에는 탑픽인 거는 맞잖아요 지금도. 네. 압도적이죠. 예, 그리고 사실 테슬라의 주가에 따라서 우리 관련된 2차전지 그다음에 뭐 자동차 섹터의 주가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앞단에 조금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 최근 주가가 과하게 빠진 건가요? 이른바 CEO 리스크 때문에 아니면 뭔가 업황에 대한 본질적인 우려. 왜냐하면 전기차를 테슬라만 만드냐 다른 데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들이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따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에 대한 생각, 한국의 2차 전지에 대한 생각, 배터리 3사죠. 뭐 이쪽에 대한 생각, 또 그에 따른 밸류 체인에 관련된 쪽. 이게 다 물론 같은 산업이다 보니까 연결이 돼 있어도 따로 접근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테슬라만 보게 되면은 솔직히 그냥 그거죠. 이번에 아까 보니까 콜풀 레이쇼, 푸콜 레이쇼 뭐 2까지 올라가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 대표적인 게 테슬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어디 한번 죽어봐라. 내가 한 3년 동안 공매도 계속 쳤는데 숏플레이 계속했는데 다 당했다. 네. 악에 찬 거죠 지금. 이게 일단은 마무리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좀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4분기 인도량 보면 40만 대, 42만 대 뭐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보통 50만 대 전후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래서 한
연간 한 200만 대, 250만 원대 정도 체크를 할 걸로 보는데 그게 안 된다. 한쪽에서 주가에는 일단 이런 부진한 게 반영이 됐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지금 결국엔 그거잖아요. 가격을 내리거든요. 가격을 내리는데 왜 내리냐면은 뭐 안 팔려서 그런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금리 때문인 것 같아요. 금리 때문에 가격을 내린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금리가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뭐 리스 할부 이런 것들은 다 뭐 9%대, 뭐 7%대 이렇게 받는다고 하게 되면 이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거기다가 올해부터는 지금부터는 또 IRA 관련된 이제 텍스 크레딧 받지 않습니까? 이걸 감안하게 되면 머리 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 정도로 혜택을 주는데 뭐 살래 안 살래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쪽에서 이제 판매량 자체가 아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테슬라를 보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어차피 격전지예요. 거기서는 거기다가 테슬라에 대한 뭐 환상은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뭐 이제 싸게 파기 거기는 이제 보조금 없이 올해부터는 지금 날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쪽에서 테슬라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약간 부정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커가는 시장은 미국인데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오히려 더 테슬라의 영향력도 있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시차들 올해 또 쭉 나오는 것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가 아마 지금 한국 업체들한테 뭐 배터리 추가 구입에 문의를 했다는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저 GM이나 포드나 이런 쪽에서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경쟁에 치우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4680 같은 경우도 수율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거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느니 나머지를 가지고라도 좀 확보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게 만만하게 지금 어떤 뭐 안 팔려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 쪽에서 뭐 GM이고 포드건 스텔란티스건 다 이제 진짜 나오는 상황 쪽에서 한국 업체들은 네. 테슬라도 좋고 어디든 간에 다 결국에는 우리 배터리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악재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전기차 시장이 커가면서 나오는 침투를 지금 보게 되면 중국 25%, 유럽 한 15%, 20%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까지 7%대에서 이제 IRA로 탁 터졌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큐의 확대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쪽에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2차 전지 안에서도 섹터가 돌아가요.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터리, 그 다음엔 소재 쪽 강했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 뭐 폐배터리, 재활용 뭐 이런 쪽 강했는데 올해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디가 움직이느냐. 이것도 이제 안에서 안 간 섹터들이 있죠. 이거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거 찾고 2차 전지 산업 내에서 안 간 섹터가 뭐죠? 제일 부진한 게 동박 아닌가요? 동박도 많이 부진했죠. 근데 이거는 동 가격에 따라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저는 구리 가격이 좀 움직여야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더 할 수 있다고 보니까 동 가격에 연결이 돼야 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첨가제. 첨가제. 네, 이쪽 시장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부터는 싸움이 또 충전소, 충전 이런 쪽, 이런 쪽을 또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하니까 제가 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네. 그 징집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먼지 이렇게 네, 네. 빨아들이는 거. 탈철기 같은 거. 네. 네. 근데 그 기업이 요즘에 갑자기 막 주문량이 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2차 전지 관련된 뭐 공장 설비 증설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섹터는 아니잖아, 그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쪽도 수요가 는다고 하니까 우리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2차 전지 밸류 체인 내에서도 그동안 안 갔던 거 내지는 약간 사이드로 퍼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찾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네요. 그쪽에 장비 쪽도 그렇죠. 장비 쪽도 하나의. 근데 장비는 솔직히 밸류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회성으로 이렇게 쭉 몰렸다가 그게 계속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싸긴 싼데 주가가 움직이고 싶은데 이거 한철이야라고 하게 되면 또 계산하기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주가는 뭐 지금 다 재미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올해도 고민을 많이 하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작년에 안 간 섹터 뭐 이런 쪽으로 변화점이 나오지 않을까 쪽에서 또 아이디어 싸움이죠 지금요. 어쨌든 뭐 대표님은 전체적으로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네, 저는 뭐 이 상황에서 꺾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테슬라도 최근에 많이 빠져서 약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조금 보이는 구간이고 테슬라를 밸류에이션을 아니 어쨌든 많이 싸졌으니까 네 그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이제 공급 업체 2차 전지 쪽에서도 QE가 확대되면 좀 좋은 뉴스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사와디컵. 네. 혹시 우리 아침 다른 생각 있으시나요? 일단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네. 그 전 사원들한테 이메일을 썼더라고요. 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데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머지않아 뭐 전 세계 최고의 주식이 될 거다. 아 그런 네. 거를 언제 혹시 뭐 연말에 썼나요? 예, 최근에 뭐 썼다고 네, 기사가 주식 팔지 나왔는데. 말라는 톤으로다가 최근에 뭐 썼습니다. 패닉에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는 썼던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뭐 본인이 이렇게 많이 팔아가지고 많이 네. 실망을 안겨준 상태라서 이렇게 진정성이 와닿지는 않은데 뭐 국내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주셨듯이 양극재 업체들도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좀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기차라고 크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 구간보다는 조금 높게 있다라고 생각이 여전히? 들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애플이 혁신의 아이콘이다라고 하면서 시장 점유율 처음에 애플 아이폰 나왔을 때 그 묵직한 벽돌 그거 하나 그거 가지고 시장 점유율 40% 찍었습니다. 그럴 때 주가가 3달러대. 이게 점유율은 떨어집니다.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래서 한때 삼성한테 밀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던 때가 20%대까지 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주가는 6, 70달러대까지 갔었고요. 근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7%입니다. 그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주가는 130달러가 있죠. 이게 애플이 보여주는 하드웨어와 함께 이제 장악을 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같은 예전에 하드웨어를 보는 시각과 네. 그게 결부가 돼서 서비스까지 같이 결부돼서 애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네. 만약에 진짜 머스크가 뭐 진짜 청명하신 분이고 천재라고 하게 되면 이러길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도전도 많겠죠. 뭐 무슨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애플의 서비스 측면을 자율적 FSD로 뭔가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네네. 구독 경제까지 확장해서 거기다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거 다 넣고 싶어하는 걸 텐데 그게 만약에 완성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보기엔 밸류를 구해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판매 대수 가지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입장 가지고 판매 대수는 애플 예전에 됐을 때랑 똑같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진화가 되는 과정들이 진짜적으로 테슬라의 앞으로 대한 변화겠죠. 근데 뭐 저희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테슬라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게 얘기해야 되는 그 회사와 윗물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네, 예, 우리 돈나무 언니인데 작년에 엄청 깨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또 특히나 뭐 테슬라도 많이 깨먹었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일부에서 연장선상인데 작년에 보면 주가 엄청 많이 빠졌죠. 작년만 보면. 근데 사실 그 이전에와 그 이전에를 보면 또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홍수 속에서 가장 각광받고 가장 수혜를 보고 흔히 말해서 뭐 PER도 아니고 뭐 PDR, Price to 뭐 드림 레이쇼 가장 끝단을 쳤던 게 또 테슬라였지 않나. 근데 그 가격을 다시 그 밸류에이션을 볼 수 있을까? 그러려면 다시 또 한 사이클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각도기님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견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커밍순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내일 안 나오셔가지고 네, 내일 네, 제가 톰제리가 내일은- 아니고요. 네. 네, 톰각. 네, 통각입니까? 네, 통각입니다. 네. 통각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네. 좀 컨텐츠를 아꼈다가 아니 뭘 테슬라 그럼- 내일 얘기 드릴게요. 그럼 월요일 방송은 뭐가 돼요? 아, 오늘 이런 것도 방송은 뭐가 되냐고요 있어야죠. 그래. 지금? 그리고 네? 거기 또 시청자분들 더 많아요. 화요일. 그걸 노리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또 약 올리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 월요일 지금 저희 조회수 안 나온다고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닙니다. 다, 지금 각도기님이 이렇게 컨텐츠를 아끼니까 월요일날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다 우리 박 박사님 외모 뵈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네. 많이 자랑 좀 해주시고요. 왜 PD님이 웃으시죠? 네. 아니 빨리 저기 내일 예고라도 하세요. 오늘 뭐 간단하게. 그 나도. 저기 그 테슬라는 네. 인도량의 증가량 수준과 그 EPS의 증가량 수준을 잘 비교하면서 네. 그러니까 EPS에서는 이제 영업 마진을 유지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보셔야 되고, 근데 인도량의 증가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주가 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인도량이 꺾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3분기에 인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그렇게 올라갔던 것이고 지금은 더 인도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증가율도 꽤 나와요. 일반 자동차에서 있을 수 없는 수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전시차까지 다 팔렸어요. 미국 기준으로는. 근데 지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공장이 중국에서 샀어요. 멈췄다는 거죠. 지금. 예, 로이터의 통신을 보면 20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공장이 꽤 긴 기간 쉬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곱하기 머스크 형이 주식을 팔아버렸죠. 안 팔겠다고 해서 팔은 게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주가에 있어서는. 이거 참.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PD 레이쇼, PDR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한풀 꺾였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한풀은 꺾였고 그 가격이 올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전략을 매길 것이냐? 그건 내일 이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뭐 요 정도 역시 방송을 하세요. 뭐 월요일 방송에 별로 큰 애정이 없는 걸로. 아니 그건 아닙니다. 네, 얼마나 제가 네. 네. 어쨌든 뭐 내일 또 우리 테슬라에 대해서 또 집중 분석하는 시간이 있다 하시니까 오늘 보시고 조금 간질간질하신 분들은 내일도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별로 마음이 좀 서운하네요. 자 그러면 뭐 테슬라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뭐 테슬라 그러면은 네. 우리 박 박사님께서는 네. 어떤 식으로 테슬라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조금 질문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테슬라가 혁신 기업인 거는 맞고 네. 근데 이제 항상 혁신 기업들은 주가라는 게 꿈을 먹을 때가 가장 비싸고 그렇죠. 이게 실적이 현실화되면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안 될 때가 제일 비싼데 그렇죠. 밸류에이션 되면 제조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이제 꿈을 먹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실적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밸류를 PR을 더 줄 수 있겠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그럼 팔아라. 그렇다는 거죠. 잠깐만요. 사라 팔라 둘 중에 이제 카드를 든다라고. 아니 하기는. 저를 왜 또 아. 어둠의 세계로 저를 또 밀어넣으려고 아이, 하십니까? 그래서 날카로운 예. 이제 판단을 내리시는 우리 월요일의 코. 이보맥스에서 방송 오래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테슬라 주가에 제 명운을 맡기고 싶지는 않고요. 아, 역시 길게.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제리님. 네. 저를 좀 견제하시는 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여기서는 여기가 톰이고 여기가 제리네요. 그래요? 아닙니다. 새로운 톰과 제리를 한번 네. 올해는. 자, 근데 사실 이제 테슬라가 궁금했던 건 아니고 오랜만에 이제 우리나라 차 업종이 좀 오르길래 아까 또 그 IRA 법안에 대해서 추가 세액 공제 지침 내렸다고 하니까 아이오닉 뭐 이런 건 사실 미국에서 되게 잘 팔린다면서요. 잘 팔리다가 네. 7,500불 IRA법이 되고 나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추가 세액 공제 나오면 다시 좀 모멘텀 얻을 수 있나요? 아니죠. 리스 차니까요. 리스트하니까. 네, 리스를 정말로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음. 그동안에 어떻게 됐죠? 현대차가 리스에서 많이 팔았었나요? 한 전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비중이 한 5%가 안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돼서 이거를 뭐 보도상으로 보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두 자릿수로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리스를 많이 찾아줘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지 현대차가 인위적으로 리스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최근까지 업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금리도 높고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에 좀 많이 떨어졌던 게 이런 이슈 가지고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네. 11월 달 수출 증가를 보게 되면 지금 아이오닉 5, EV6 다 확 돌았어요. 상승으로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그때 여름 때부터 가을 때까지가 빠졌다가 11월 달은 확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증가율 보게 되면 최근에 보지 못했던 숫자가 확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쪽에서 일단 보내 것 같아요. 아 일단 보네. 네. 그래서 팔아봐 이렇게 전략 나가는 거죠. 예전에 우리 진양철 회장님께서 쓰셨던 네, 그런 전략들이 있죠. 그러니까 돈이 됩니까 이거 할 때 나왔던 그 전략들. 네. 근데 수출 일단 가게 되면 이제 거기 재고 쌓아놓기 시작하겠죠. 근데 결국엔 이거 돌아가는 거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지표 쪽으로는 괜찮아요. 작년 현대차 점유율이 미국 시장에서 10.6% 찍었습니다. 오. 현대기아차 합사. 합산이요. 네. 5위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네. 그러네요. 혼다 보면 혼다 넘어갔어요. 네, 혼다를 정말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하면 한국 자동차 혼다를 제낀다. 이건 진짜 그것도 미국 시장에서 그때는 진짜 꿈만 같았던 일이었겠죠. 그때는. 상상을 못하던 일이었죠. 예, 뭐 저는 사실 네. 어려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렇죠. 예. 저는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먹은 관계로 진도준이세요? 재벌집 막내 아들 톤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러시네요. 예. 네. 제가 머리- 2002년도에 그 현대차에 전화했을 때 기억이 생생히 나요. 현대차 AR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최근에 차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던데 그때가 이제 소나타 신형이 나왔을 때 차가 좀 좋아요. 그래서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도요타나 이런 데까지 쫓아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막 이렇게 말도 안 돼 어려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AR 담당자한테. 그랬더니 그 대답이 더 걸작이었어요. 토요타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그때는 그건 벽이지 벽.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지금 그 한 20년간에 그 일본 차를 지금 따라잡고 있으니까 디자인과 전장은 훨씬 더 훌륭하죠. 일본 차에 비해서.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올해 CES 2023에서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혼다랑 도요타죠. 이거 합작 전기차 법인 이게 나와서 이번에 첫 공개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 아마 가장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질 쪽은 현대차겠죠. 근데 이쪽에서 일단 첫 번째는 가격일 거고 거기다 두 번째는 어느 배터리 쓰는 거의 파나소닉이겠죠. 그러겠죠. 일본 차니까요. 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근데 파나소닉이 그만큼 증설해서 이걸 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제 거의 테슬라 되기도 바쁜데.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제 물음 퀘스천 마크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또 결국에는 저희 쪽 뭐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건 또 하나의 또 기회되고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CS 2023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습니다만 그 공개하는 거 보고 일단 일본의 감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연기관인데 조용한 이 감성들 이게 또 전기차에 어떻게 녹였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갔다 올게요 미국에. 아니 어떻게 가시나요 이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 갖고 어떻게 갑니까 제가? 왜요? 왜 못 가요? 이제 다른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이제 좀 치료 좀 받고 그다음에 네. 너무 열심히 인포맥스 활동을 하셔가지고 네네. 이 조명발 아래서 네. 눈에 조금 충격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몰랐습니다. 네. 네. 빨리- 어쩐지 되게 박 박사님이 너무 잘생겨 보이시더라고요. 언제부터? 네. 그거는 정상입니다. 그런가요? 아니 빨리 병원 가셔야 그쵸? 돼요. 뭐 네. 멀쩡하십니다. 네. 예, 병원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CS 혹시 언제 기간이 잡혔나요 지금? 네. 5일부터 네. 8일. 네. 1월? 네, 1월입니다. 항상 1월 달에 어. 있었고요. 네. 그럼 요번 주네? 요번 주 후반인 네. 거죠 이제 지금? 수요일인가요? 네. 목요일. 목요일부터 예. 관심 사항 중에 하나가 이번 CES에서 과연 어떤 혁신적인 상품이 사람들 눈을 뜨게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지금 CES 제대로 한 적이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처음 아닌가요? 네, 이제 3년 사람 만에. 모이고.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뭐 그냥 약간 약식으로 했던 것 네, 같고.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 물건이 나와 사람 눈을 휘둥그르게 해주면 그것도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뉴스죠. 네. 와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가전업체 쪽에서 LG전자 같은 경우 항상 뭔가 사람들의 저희 처음에 봤을 때 그 스타일러스 그것도 처음 나왔을 때 와 저런 것도 하나의 가전회사가 보이겠구나 싶어서 이제 매년 하나씩 뭔가 좀 새로운 거 나오거든요. 네, 이번에 뭐 나온지 아십니까? 몰라요. 혹시 불면증 있으세요, 박사님? 저 있어요. 아 이거 하나 사셔야겠네요. 자 명함 하나 드릴게요. 불면증 치료하는 네. 이게 사운드와 무드까지 합쳐진 시스템으로 브리즈인가? 네. 아니 뭐 이게- 이렇게 쓰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고글처럼 쓰는 건가요? 아니 쓰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걸 그 이어팟 아이팟처럼 생겼는데 그걸 쓰고 무드까지 있더라고. 무드 등까지. 그래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각종 신기술이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봐야 알죠. 갔다 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CS 관련해서는 뭐 인포맥스에서도 네. 아마 뭐 다녀오신 분 아마 아. 섭외를 해서 얘기를 좀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리스 차량에는 뭐 허용한다 뭐 이런 게 사실 예상하지 못했는데 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IRA 법안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한국 기업에게 상당히 부정적인데 혹시나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 뭔가 긍정적인 뉴스나 조금 법안이 바뀔 가능성이 그래도 열려 있는지 아니면 이게 아예 그냥 끝난 건지 지금 혹시 뭐 그런 진행 사항 아실 수 있을까요? 이게 3월 달에 네. 완전한 좀 개정 확정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뭐 어떻게 더 추가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네, 3월 달 뭐 결과 나오는 거 기다려 봐야죠. 그래도 이번 것도 이 리스차 관련도 약간 변화가 된 거는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3월까지가 데드라인이고 그 안에 뭔가 조금 우리가 뭐 이렇게 개선을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되면 좋은 거고
3월 달까지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거겠죠. 의외로 그 7,500불 영향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들어가서 엄청 크죠. 문제가 뭐냐면은 네. 그 테슬라가 그 크레딧이 끝나가지고 그 공제를 못 받았었어요. 세액 공제를 못 받았었는데 그걸 다 썼어요. 이게 이제 한 회사당 쓸 수 있는 차량의 총 한도 수가 있었는데 네. 이미 다 썼죠. 근데 여기하고 이제 볼트가 다 썼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이제 새롭게 시행되면 그대로 다 받거든요. 테슬라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훨씬 더 많은 차를 팔 수 있는 세액 공제를 받아가면서 이번에 7,500불 할인을 한 이유도 네. 내년도 할 걸 선반영시킨 거예요. 아, 어차피 받을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전시차까지 다 나간 이유가 음. 그걸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12월 달에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7,500불 IRA 시행했을 때에 테슬라가 어느 정도 팔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감을 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옵니다. 아, 그 그래요? 테슬라 데이터가 판매 데이터가. 그래서 오늘 휴일인데요. 휴장인데요, 미국이. 네. 그래- 뭐 나오겠죠, 나오기는. 장이 안 열려도. 그거 가지고 또 내일 또 연결되는 거죠. 국내 2차 전지 또 막 또 그거 가지고 해석하는 네, 리포트가 그러겠죠. 나오고 있죠. 네, 네. 판매량이 인도량이 증가하면 네. 국내 2차 전지도 단기적으로 빠졌었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죠. 어쨌든 뭐 3월 달에 IRA 법안 확정이 된다고 하시니까 뭐 테슬라가 잘 돼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잘 되면 그것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이 자동차 회사들도 잘 돼서 같이 잘 됐으면 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내지는 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으면 아니 지금 네. 한국 자동차는 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잘. 제가 왜 이렇게 그 일본 차들이 전기차에 관심이 없을까 하는 생각 궁금했었거든요. 정말 네. 아무리 내연기관 잘 만든다 할지라도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주간 휴가를 가면서 잠시 그 물 건너 갔다 왔지 않습니까? 어디 갔다 오셨어요? 조금 호주라? 어려운 하와이인가? 나라- 아니요. 아니, 뭐였죠? 죄송합니다. 작년에 주식이 하도 많이 예. 깨져가지고 예. 하와이는 언감생신 예. 네, 꿈도 못 꿨고 네. 조금 저렴한 국가를 베트남? 갔다 왔어요. 그 일본하고 그 교통 환경이 조금 비슷한. 어디? 타일랜드. 타일랜드? 네, 갔다 왔는데요. 말씀하시면 되지. 예. 근데 주식 게임 먹고 너는 놀러 갔냐 이 얘기 들을까 무서워가지고. 근데 어쨌든 갔다 왔는데 깜짝 놀라. 전기차 한 대도 못 봤어요. 태국에. 예, 수천 대의 차를 봤을 텐데 네. 한 1,000대를 봤을 텐데 아무래도 한 대도 못 봤습니다. 전기차를. 음. 그러니까 아직도 팔아먹을 때가 여전히 많아요. 그렇죠. 네, 내연기관 차를 팔아먹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굳이 급하게 전기차로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기차로의 전환은 저는 확정된 미래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그 자동차 업체들이 기회가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일본 업체들은 이제 할까 말까 시동 걸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생존이 달렸다 이러거든요. 사실은 매출에 있어서는 생존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네. 지난주였나 그 시사 다큐 타 방송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예, 시사 다큐 뭐 있었는데 일본에 관련된 내용 나온 게 있습니다. 뭐 일본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지금 현재에 나온 얘기들 그거 보게 되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거 한 1시간짜리인데 네. 보시고 또 여기 와서 타방송 지금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연합인포맥스 직원이신 줄 알았는데 이러실 아니, 수 있으신 타 거예요? 방송도 봐야죠. 각도님 그렇게 너무 이렇게 폐쇄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뭐 하시는 거죠? 네. 아니 아까 오늘 죄송합니다. 예. 방송에 컨텐츠 아끼시길래 삐쳐서 그러니까 예. 경쟁사도 그런 프로그램을 안 만들다 보니까 그만큼 네. 저희도 정진해서 네.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가자. 맞습니다. 네, 네. 저희 뭐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되고요. 네. 오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동차 특집처럼 계속 자동차 섹터만 근데 얘기하게 됐는데 자동차가 지금 좋죠. 평가도 지금 좋은 게 오늘 나온 걸로 아는데요. 네. 뭐 일단 밸류에이션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기아차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떨어진지 아세요? PER 기준으로. 최근에 주가 떨어져가지고. 예. 네. 잠깐만요. 한 찾아봐야지. 4배. 예, 네 23년도 다섯 배. 기준으로 네 배나 원고 안 다섯 봤습니다. 배. 원고 안 봤습니다. 네, 23년도 기준으로 좋게 보는 데는 오늘 교보증권에서 2.5배. 야. 2.5배면 사실 뭐 엄청 떨어졌을 때 건설주 막 이 정도 생각이 나는데 기아가 좀 그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보고 현대차도 있어요. 만만치 않나 보네요. 현대차는 거의. 한 3배대 정도입니다. 야, 기아보다 싸긴 조금 싸졌네. 높아요. 포워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23년 기준입니다. 이게 근데 교보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요. 23년도 영업이익을 10조 3천억 원 전망을 했습니다. 기아가요? 예. 와. 현재 컨센서스가 7.7조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컨센 대비해서도 34% 정도 더 높은 수치를 보고 있어서 이때 순이익 기준으로 PER 계산했을 때가 2.5배가 산출이 되는데
제가 여기가 좀 너무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다른 데를 보니까 한투 같은 경우에는 6.3조 원 전망을 하더라고요. 교보가 10.3조 원. 당장 올해 찍힐 숫자인데 4조 원이나 이렇게 전망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투는 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해요. 24년도에도 22년도 영업이익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는 완전한 감익으로 좀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교보증권의 이 호전망은 EV6 이후에 EV9이 이제 대형 SUV 전기차로 새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 이제 국내 출시될 예정이고 3분기에는 북미하고 유럽에서 출시가 되는데 EV9이 ASP 상승과 뭐 전기차 성장을 강화시킬 신차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뭐 오늘 뭐 자동차, 전기차, 뭐 테슬라 뭐 충분히 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12월하고 오늘하고 그러니까 사실 조금 시장이 거꾸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12월 달에는 2차 전지 섹터 죽고 중국 관련 뭐 리오프닝 주 막 12월 달에 선방했는데 오늘은 또 거꾸로의 움직임이 나타났잖아요. 네.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상당히 좀 중국 내에서는 확진자가 너무 급증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중국인들이 여행을 각국으로 가면은 또 코로나 재확산이 될까봐 각국에서 좀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 환자가 중국에서 6억 명이 넘었다라고 중국 매체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딜 말씀인 건가요? 아니, 누적. 6억 명? 50% 가까이 되나요? 그러니까 네, 네. 50%가 조금 안 말이 되는 되나 거죠. 할 정도죠. 야, 아니 10몇억 인구에서 네. 6억 명이 걸렸다고요. 아 예. 아니 계산해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숫자에 대한 지금 감이 없어서 예. 이때까지 중국 정부에서 발표했던 통계치와는 괴리가 좀 상당하고 그건 어디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중국 매체에서 나왔는데요. 매체에서? 사실 아니 그 동안에 예.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전체 토탈 1,000명 안 넘는 경우도 많았어요. 맞습니다. 500명 뭐 이랬어요. 네, 뭐 네. 폐쇄하에서 그렇다고. 근데 갑자기 뚜껑 열었는데 몇 주 됐다고 6억 명이 거의 전 인구가 지금 감염되고 있거든요. 그러네. 절반이네. 절반 맞죠? 정말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통계가 잘못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네. 거였잖아요. 네. 근데 실제가 그 정도였는지는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네. 너무 재밌는 게 그동안 없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빨리 다 끝내. 덮어. 그러니까 이제 다 걸린 걸로 하면 이제 없어지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갑자기 확진자가 미친 듯이 늘어. 아니 그러놓고 얄미운 거는 갑자기 또 막 여행을 풀어가지고 너네 여기 국내에 있지 말고 막 나가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까지 아직은 그 정도 정도까지. 아니에요? 난 박 박사님 굉장히 네. 이성적이신 분인 줄 알았는데 네. 되게 감정적이시네요. 아니 그 여행객 네. 풀어주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발 입국자들 이제 뭐 PCR 음성 확인 요청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뭐 이탈리아에 간 중국인 비행기에 중국인 확진자가 절반이. 절반이 중국인 그러니까. 확진자였다. 뭐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공포감을 느끼고는 있어요. 네네. 근데 전부 다 오미크론 환자였다. 뭐 이런 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중국 정부에서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를 좀 먼저 풀어주지 않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거 아직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는 우리가 먼저 기대를 해가지고 네. 지난주에 리오프닝 주들이 먼저 좀 빨리 올라갔던 감이 있는데 일단 여러 각국에서 다시 좀 셔터를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천공항에서 20명 단위로 PCR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를 시키고 최소 여기 시간이 한 4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국자 말씀하시는 거죠? 중국에서 입국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기서 음. 좀 걸러서 검사가 필요하면 이제 한 4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데 확진이 되면 일주일간 격리됩니다. 그러면 중국인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행을 가고 싶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런 상황이면 오는 거 좀 이렇게 반갑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예.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소식으로는 1월 달에 피크를 친답니다. 코로나. 1월 한 중하순 정도 수준이면 피크를 친답니다. 그랬다가 네. 춘절 때 다시 늘었다가 저희 리오프닝 했을 때랑 똑같죠. 음. 몇십만 명대 갔다가 다시 줄었다가 이렇게 요 과정이 춘절 때는 또 대이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서 또 저 이제 농촌까지 한번 쫙 한번 훑고 거기서 마지막 피크 찍고 끝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춘절 이후로 고점 찍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 우리도 2020년도부터 코로나 정점에 대한 예측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제 틀리고 다시 또 늘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좀 시작인 만큼 과연 이 첫 번째 전망이 맞을까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 근데 뭐 다수는 1월달, 2월달 정도로 정점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도 경험했다시피 이게 일단은 이제 집단 면역화가 되려면 확진자가 급증하는 거는 이제 한 번은 겪어야 되는 통과 의례라고 그렇죠. 보는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거 그거예요. 아니 작년에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풀었을 때 중국은 오히려 제로 코로나를 꼭꼭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혹시나 이제 시진핑의 3년임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막아놨다가 이제 3년임 확정됐으니까 이제 해 이런 거라면 다행인 거고. 근데 만약에 뭐 의료 시스템 자체가 준비가 안 됐었다가 지금은 됐어. 뭐 이런 거면 또 이게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모르겠어. 과연 그 짧은 기간 안에 의료 시스템이 다 준비가 됐는지. 중국은 우리만큼 의료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고 계속 우리가 우려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 수용할 수 있나요? 다는 안 될 건데 네. 하여튼 병상을 늘린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 사이에 병상도 많이 늘렸고 네. 지금 하루에 그 쉽게 얘기하면 PCR 키트를 몇 개 정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친구들이 뭐 몇억 개? 하루에 하루에? 아, 저 숫자를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숫자 물어보지 옛날에 마세요. 뭐 4에서 6천만 개 만들었던 게 지금 1억개도 넘게 만들어요. 네. 하루에 일주일이면 한 2주면 중국 인구를 전부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PCR 그 물품을 만드는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이라든가 이 속도전은 좀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 조금 개인적인 감정이 싫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조업 역량이라는 무시한 이런 적은 없어요. 아니 그냥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많이 올라가 있고 네. 그래서 그 준비는 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시진핑 3년인 때문에도 좀 늦춰졌고 또 이런 준비하느라 늦춰졌고 그것도 또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경기가 디플레 상황이 보니까 그렇죠. 안 풀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갔고 거기에다 뭐 젊은 사람들의 시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급한 개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PCR은 뭐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백신은 어때요? 여전히 그 mRNA인가 뭐 그거는 그게 이제 없지 않아요? 지금 보면 최근에 슐츠 독일 총리가 네. 중국에 한번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있는 외국인들이 mRNA 백신을 맞는 걸 독일 백신 같은 거 맞는 거를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독일 사람들이 그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요. 독일 사람들? 중국 내에 거, 독일 사람들? 근데 그게 중국 사람은 맞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슐츠 총리하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만 했을 거냐는 거예요. 이미 뭐 다른 것들이 모종에 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보면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2주 만에 6억 명이 막 이렇게 이건 좀 신기합니다. 계속해서 중국을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근데 보니까 오늘 만약에 아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자세히 사진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따이공이라고 하더라고요. 따이공들이 먼저 이분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이 일반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온대요. 근데 먼저 이제 가서 이제 분위기 싹 보고 살 거 사오는 거죠. 뭘 살까요? 한국에 와서 화장품? 감기약. 그렇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감기약 싹쓸이해 갈 거. 만약에 이거 네. 딱 풀려서 조만간 혹시 타이레놀 없으면 좀 사놓으세요. 이분들이 이제 이제 1인당 한 팩밖에 구매 못 하거든요. 근데 아마 확 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쇼티지 또 확 나고. 그러면 또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이 리오프닝 되기 초기 때 그 몇십만 명 나오고 그 다음에 잠잠할 때 그때 감기약으로 잘 알려진 모 회사 짜먹는 뭐 만드는 그 회사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35%가 늘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매출이 늘다 보니까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확 영업이익은 2배 나죠. 네.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지난번에 살짝 풀어줬을 때 중국인들 따이공에 가서 일본 가서 가장 먼저 한 거는 그거였습니다. 사재기. 네. 그냥 뭐 싹싹 다 털어갔대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준비를 이미 뭐 주가는 조금 오르는 주식들이 꽤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감기약 만드는데 안 오른 주식들은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실제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한 약국에서는 중국인이 한 600만 원어치 질렀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 보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네. 일단은 집에 상비약은 좀 챙겨 놓으시고. 네. 저희 채팅창에서도 지금 뭐 제가 종목 얘기한 게 아니라 채팅창에서 미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남제약 오늘 상한가였대. 그거랑은 솔직히 다른가요? 경남제약은 레모나 레몬한데 어쨌든 상한가 그리고 한 거 없어요? 솔직히 재무 한 번만 싹 보시게 되면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제약사 말고 아, 그런 거 말고 네, 진짜 관계야. 그러니까 호흡기 쪽에 특화된 회사라든가 거기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 메디컬 신문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네. 거기서 계속 그 제약사 관련된 실적을 업데이트해 줍니다. 거기서 거기 차지했던 비중이 큰 회사 그런 쪽에서 실적이 3분기 때 급증한 회사 이게 거의 저 리오프닝 때랑 거의 맞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타겟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좋은 근데 뭐 포인트 사전에 같아요. 올랐던 주식들이 오늘 좀 빠진 것이다. 네, 네.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근데 이제 맞습니다. 중국인들이 직접 진짜 오기 시작하면 네. 숫자로 찍힐 겁니다. 몇몇 기업들은. 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아침에도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생각을 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2002년에서 2007년 사이 우리가 중국의 혜택을 받을 때하고는 이번은 좀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 그때는 정유, 화학, 철강, 기계 이런 쪽 중국 장대가 좋았었는데요. 이제는 제조 역량은 우리가 중국한테 반도체나 몇몇 제품들 빼고는 그렇게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과거만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특별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관련해서 좀 잘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건 제약 바이오예요. 오히려 감기약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엔터라든가 카지노 이미 카지노 드랍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도 관심 있게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중국이 소비 시장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 같네요. 의외로 그 제가 지난 주말에 종로 3가 갔다가 중국 사람들 2팀 봤어요. 2팀? 네. 요즘 귀에 들리더라고요. 막 이러는 게. 명동에 깃발 다닙니다. 아 있습니까? 예, 지금 네.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네. 2팀이 적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많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예 없었는데 네. 생각이 시작했다. 네,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더 폭발한 거는 동남아 쪽. 와, 동남아 쪽 분들은 이걸 뭐 히잡? 히잡? 이걸 히잡이라고 안 하던데요. 또 동남아 분들은 또 뭐라고 하시던데 네. 이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지하철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의 겨울을 느껴보자. 겨울을 왜 느껴요? 네. 왜 굳이 겨울을 왜 느끼든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그러게 너무 딱 추운데. 네, 그래서 이분들도 많이 늘어나셨고 외국인들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요즘에. 네, 한국이 그 몇몇 국가에서는 서울이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뭐 BTS와 우리 K-팝 전사들의 덕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세요, 박사님. 영어도 좀 연습하시고. 제가 자부심이 없었나요? 오늘 두 분 왜 그러실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광화문 저희 녹화 여기 스튜디오가 광화문 쪽에 있잖아요. 요 앞에 광화문 광장에 가시면 지금 전등 축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토끼 아주 큰 그 토끼 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좀 볼 게 있을 것 같고 뭐 국내 분들도 혹시 안 와보셨으면 영어로 설명해 주세요. 영어로 네. 근데 아니 그걸 왜 얘기하신 거예요? 네? 거기에서 외국인을 봤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외국인 이게 또 오라는 아니 얘기예요. 한국 홍보대사? 서울이 홍보대사? 외국인들이 오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이제 하시니까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이나 관광객 있을 이런 안내를 해줘라. 이건 제 이런 잘못 같습니다. 네, 제 잘못입니다. 네. Thank you. We'll invite you. 네. 죄송합니다. 소심하신데요. 예. 이제 빨리 멈춰야 되는 시간이 왔네요. 예, 빨리 그만하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첫날인데 시장도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조금 띄우려다가 제가 이제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2023년 개묘년 조금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토끼의 한 해 아니겠습니까? 네. 좀 지난해는 안 좋았지만 지난해에서 벗어나서 올해는 토끼처럼 이렇게 좀 깡총깡총 시장도 뛰어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큰절은 설날에 하고 나름 작은 큰절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새해 새해 복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